사고가 끊이지 않는 도로 위. 운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무단 횡단. 괜찮겠지 생각하다가는 어머.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방심은 이거 그만. 이렇게 어떡해요. 어떡해. 예측 불허. 도로 위 위험천만한 무단 횡단의 모든 것. 평택의 한 도로. 한 아이가 도로에 뛰어드는데 그만 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인데요. 이렇게 무단으로 길을 건너다 발생하는 사고. 남의 일로만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80년대 우리나라에 차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모습인데요. 저쪽에 지하 통로를 놔두고 이쪽으로 다니세요. 죄송합니다. 바빠서요. 그로부터 30년 뒤 3명 중 1명은 차를 가지고 있다는 지금 도로의 모습은 어떨까? 횡단보도를 바로 옆에 두고도 도로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포착됐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서슴없이 무단 횡단을 하는데요. 위험해요. 이를 본 운전자들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승용차 운전자들은 무지하게 위험하죠. 운전 서투른 사람들은 저기 사람하고 차하고 같이 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하지만 아찔한 길 건너기는 계속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지 관찰해봤습니다. 1분에 무려 40명 남짓.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곳저곳 차량의 통행을 막으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횡단보도가 없는 지역인데요. 횡단보도 저기 있고 골목이 여기여서 바로 가려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저 빨리 가려고 했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회사원들이 많다는 또 다른 번화가. 적 봐도 꽤 넓은 도로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은 경찰서. 하지만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길을 건너는 모습인데요. 차량에 포착된 무단 횡단자, 그 모습도 다양합니다. 리어카를 끌고 가기도 하고 진짜 유령처럼 또 등장했네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위험하네요. 아이고. 조심히 다니라 알겠지? 괜찮으신 거죠? 심지어 정상적으로 가고 있던 차를 막아 세우더니 누군가에게 빨리 길을 건너라며 손짓을 하는데요. 어머.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동안 뒤따라오던 일행들은 중앙 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 어우, 한잔 드셨어요, 지금. 서울의 한 도로. 차는 왕복 6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고, 안 돼요.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아이고, 아주머니. 대체 큰일 그날 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고가 났던 제보자.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도로가 좀 넓은 상태여가지고 전혀 예상도 못했고요. 차를 몰면서 이제는 막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까봐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멀리 어렴풋이 도로를 뛰어오는 사람. 꽤 먼 거리를 뛰어왔지만 정차해 있는 차량들 때문에 볼 수도 없었을 뿐더러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 괜찮으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무단횡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만이라도 그냥 확인이라도 하고 했으면. 차와 사람이 부딪히는 무단 횡단 사고. 치사율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서울의 한 도로에서 무단 횡단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호행자는 왜 위험하게 길을 건넜을까?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 이곳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살았는데 무단횡단이 하루에 뭐 한 100건도 넘을걸요 아마 사람들이. 아주 사고 다발 지역이가 1년이면 뭐 내가 알기로 한 7, 8건은 나요. 알고 보니 이곳은 2년 사이 이 인근에서만 10건이 넘는 사고가 있었던 무단 횡단 사고 다발구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무단 횡단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추락을 살펴봤습니다. 했을 겁니다. 차에서 이미 불스포트가 됐기 때문에 상대방 차에 여기는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지역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쪽은 시장이고 반대쪽은 주택가입니다. 주택가면 시장을 본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그러지 않죠. 지금도 무단횡단 하시죠. 여기는 여기 주택가이기 때문에 시장 주택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바로 횡단보도에 있었습니다. 큰 도로에서 출발해 다음 횡단보도의 위치를 확인하러 길을 따라 걸어봤는데요. 드디어 발견한 두 번째 횡단보도. 이렇게 도로 구조가 횡단보도 간격이 넓으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인 무단횡단이 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군요. 횡단보도 두 개 사이의 거리는 무려 250m 이상. 성인 남자 걸음으로 3분 이상 걸어야 하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횡단보도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좀 설치를 해서 주민들도 편리하게 움직이게 하고 사고율도 줄이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2달 전 운전 중에 보행자와 충돌하고 말았다는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사고를 겪고 궁금한 게 있다는데요. 그날 이제 제가 퇴근하면서 제가 항상 다니던 길인데 차가 좌회전을 하고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행자와 사고가 난 곳이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보행자는 맞아요. 잘못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렇네요. 보호받아야 하실 분들은 이제 보행자지만 차라고 해서 이제 그분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정확한 사고 판단을 위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인사사고가 났을 때 정말 운전자의 잘못이 큰 것인가요? 그러니까 분명 빨간불이었는데 건너신 거잖아요. 네.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과실이 가장 많습니다. 보행자가 빨간불에 건너고 있었다? 아니요? 다시 보니 당시 횡단보도의 불 색깔은 빨간색. 엄연한 무단 횡단이므로 과실이 50% 이상.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보행자의 경우 그 과실이 더 많은 사항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끝이 아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운전자가 볼 수 없도록 다른 차량들 사이에서 나오는 보행자, 과실이 10% 증가. 그리고 또 하나, 만약 휴대전화를 보는 부주의까지 있었다면 과실이 10% 더 증가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본다면 사고 당시가 야간이었고 그 보행자가 착용한 옷이 어두운 색 계통의 옷입니다. 이런 안 경우 보이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과실이 한 10% 정도 주어집니다. 검은 옷을 입은 과실까지 더한다면 이 사고는 보행자 80%, 운전자 20%의 과실이 인정. 실제로 밤에 까만 옷을 입고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봐요 이거를? 보행자의 과실로 직결되는 옷 색깔. 검은 옷을 입은 마네킹과 하얀 옷을 입은 마네킹을 준비해 간단한 비교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달리는 차 앞에 갑자기 나타난 마네킹. 200m 뒤에서 출발한 운전자는 시속 50km로 달리다가 마네킹을 인지하면 바로 제동하도록 했습니다. 깜깜한 거리에서 무단 횡단 보행자를 만난 것과 흡사하게 재현을 해본 것인데요. 똑같은 조건으로 반복한 실험,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 실험 결과 검은 옷의 경우 차량은 4m 앞에서 멈췄고 하얀 옷을 입은 마네킹은 12m 앞에서 차량이 멈췄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검은색 옷을 입은 마네킹이 튀어나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라서 급하게 밟아서 가까스로 섰는데 하얀색 옷은 잘 보여서 멈추기가 좀 더 수월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었으면 아찔하죠. 무단 횡단은 보행자의 큰 과실. 사고 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자신인데요.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